신고가를 갈 때 거래량이 없어야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회사 상장 이슈로 올라가는 것들은 그 상장 일정이 정해질 때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은 투기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저 황 팀장님 모셨고요. 저 지난번에 그 백신 접종 맞느라 못 나오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무슨 황 장군이 무슨 백신 접종 맞는다고 안 나오냐고. 백신을 갑자기 뭐 맞게 돼가지고 1차로 저는 아직 예비군이어가지고 이번에 맞게 돼서 저는 사실 뭐 맞고 별건 없었습니다. 사실 열 조금 나긴 했고 근데 막 인터넷에 나와 있는 후기처럼 막 끙끙 앓아눕진 않았고요. 뭐 토요일부터 정상 생활 했고 여전히 하이트 진로 부양을 열심히 주말에도 했고 그랬습니다. 네. 하여튼 참 이거 원래 주사 맞고 술 마시면 안 되는데 너무 진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한번 볼게요. 일단 이제 FOMC를 앞두고 이제 좀 관망 모드로 좀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올랐죠? 네. 계속 6월달은 그래도 조금 5월달보다는 좀 편안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일단 뭐 그 전에 일단 지난주 만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월화 들어오면서부터 사실 화요일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상승이 나오는가 싶었어요. 근데 수요일부터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사실 좀 포지션을 급격하게 좀 축소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쭉 땡겨 올리기보다는 그냥 그동안의 차익 실현한 부분에서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그냥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예상으로는 3,300포인트 한번 찍는 서프라이즈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개인이 사실 조금 위로 베팅을 계속 따라 붙었던 게 사실 좀 마음에 걸리긴 했었거든요. 제가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외국인은 무조건 승리한다랑 개인은 먹지 못한다였는데 개인이 외국인들이랑 방향을 좀 같은 세팅을 해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위로 뻗어버리면 외국인들의 수익폭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현상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 수준, 그리고 기관들이 만약에 거기서 더 커졌으면 기관들이 거세게 아마 방어를 시도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그냥 어느 정도 3,250포인트 정도 중반에서 타협하는 정도 수준에 일단 마무리된 것 같고 지금 뭐 만기일 이후에도 그냥 뭐 시장은 그렇게 큰 변동 없이 뭐 그냥 꾸준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단은 좀 뭔가 아쉬운 상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계속 좀 애태우는 상승들이 좀 나오죠. 사실 오늘도 종가 기준으로는 3,258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사실 계좌상으로는 신고가를 들고 계시는 종목들 많이 없어질 거고요. 솔직히 그렇죠. 종목당으로. 그리고 계좌도 신고가를 가지고 계좌 현황도 신고가를 가고 계신 분이 많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나중에 조금 이따가 신고가 매매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주 방송을 못 왔기 때문에 사죄 의미로 좋은 팁을 하나 푸는 거예요?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그 이제 작가분이랑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못 왔는데 좀 뭔가 사죄 의미로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한다. 그 중에서 근데 이제 매매법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좀 약간 그런 게 있어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 영역에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거는 뭐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패스하실 분들 패스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엔 제가 다시 그 조니 대표님 그 빙의를 해서 또 저 뭐죠? 파토를 초를 좀 치겠습니다. 일단 그 지수 말씀하신 대로 좀 코스피는 계속 올라요. 오르는데 지금 이게 순환매 장세다 보니까 순환매 장세죠. 순간적으로 오르기는 하는데 또 이게 금방 다음 날이면 또 조정받고 이게 참 애매해요. 팔기도 그렇고 그렇죠. 이거 팔고 쫓아다니기도 어렵고 지금 뭐 계속 퐁당퐁당이냐 장퐁당퐁이냐 꼭 맞춰가는 장세이긴 한데요. 일단은 뭐 이제 FOMC 다 기다렸잖아요. 이제 계속 뭐 사실 뭐 저기 방송도 그렇지만 모든 대부분의 방송들이 FOMC 앞두고 관망세,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6월 달에 갑자기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 거고 갑자기 나올까봐 그거에 대해 조심스럽게 하는 거고요. 이번 6월 달에는 또 기자회견도 있기 때문에 또 긴급 발표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거기서 혹시나 떨어지면 사려고 하는 사람들 하다 보니까 조금 관망세 계속 짙어지는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도 사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는 떨어지고 장기금리 떨어지니까 오히려 그동안 쉬고 있었던 성장주들이 좀 올라오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가치주들이 좀 쉬어가고 그러니까 그 순환매가 계속 지금 뺑뺑뺑 돌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사실 지나면 사실 우리가 예상대로 FOMC에서 테이퍼링 별거 없을 거다 나오고
지금 8월달 잭슨홀 미팅이나 9월달 FOMC에서 어느 정도 테이퍼링에 대한 윤곽이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거기가 나오고 나서 그때 이제 계속 가격 조정으로 맞을 거를 기간 조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좀 나오고 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방향을 또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래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다음 주? 아니요, 9월. 아니, 8월달, 9월달.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까지 끝나야 된다? 저는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는 어쩔 수 없이, 뭐 지수는 상관없이, 저는 지금과는 순환매 당분 어쩔 수 없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을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투기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구간이다. 네. 또 한마디 또 드려봅니다. 네. 참. 조니 대표님 이 방송 안 보셔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요즘 워낙 이 답답한 장이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우리 황 팀장이 얘기하신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순환매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경험과 그렇죠, 예. 지식과 실력과 그렇죠. 이걸 갖추신 분들의 네. 영역이죠. 네. 주린이들 이거 했다가는 오히려 역으로 물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저 장세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네. 조금 어렵게 말한다면 시간 가치를 우리 종목의 평균 단가에 녹이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요. 시간 가치를 우리가 옵션을 보면 네. 시간 가치하고 내재 가치가 있거든요. 시간 가치는 만기로 다가가면 갈수록 소멸되는 가치가 시간 가치고 내재 가치는 그 옵션의 원래 내재 가치, 주식으로 말하면 그 종목의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시간이 옆으로 횡보 또는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녹여서 주식의 평균 단가에 바꾸는 거죠. 치환을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분할 매수입니다. 네, 분할 매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기간 동안 또는 가격 조정이 나오는 동안 좋은 주식들을 싸게 담아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거기에 녹여내는 거죠. 시간에 대한 보상.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면 이 시간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장기 투자의 어떤 마인드로 그렇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제 자동차가 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하루 그렇죠? 좀 반짝하는 것 같더니 네. 그냥 다시 또 주저앉아서 흐지부지 가고 있어요. 저는 삼성전자가 솔직히 옵션 만기 지난주 선물 옵션 만기일 때 조금 사용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동차 섹터가 그쪽 섹터로 좀 사용이 된 것 같고요. 만기일 이후에 사실 3691 선물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는 경향은 좀 있어요. 그동안의 주도주가 조금 약해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주도주가 좀 치고 올라간다거나 그런 섹터가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그렇게 좀 색깔이 좀 나왔죠. 기존의 가치주라던가 그런 섹터들이 이제 마지막 슈팅을 하고 딱 나오고 나서 만기일 지나고 나서부터 금리 떨어지고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갑자기 튀어 올라온다거나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지만 그리고 좀 2차전지 섹터들도 좀 반등이 나왔고 성장주 쪽으로 다시 또 밸런스가 또 이렇게 맞춰 올라오는 풍선처럼 확 또 여기 들어오니까 또 이쪽이 올라가는 근데 이제는 그 시장이 금리에 대해서 적응도 했고 테이퍼링이든 금리 인상이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혼재되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가치주도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실적도 좋아지는 거 다 알고 있고 서로 다 밸런스가 맞아요. 가치주는 가치주제대로 올라갈 이유 있고 내려갈 이유 있고 성장주는 또 비싸게 평가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또 싸서 성장주는 지금 싸게 사야 된다는 이유가 있고 다 밸런스가 맞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 순환매가 뺑뺑뺑 도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사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지겨운 구간인 거죠. 그렇죠. 참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린이 분들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심정을 좀 이해가 되는 게 그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4월부터 다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4월에서 5월 초까지의 수익률 이후로 한 거의 한 2달 가까이 지났잖아요. 거기서 한 6, 7% 올랐나? 계속 전에 올랐던 거에 비하면 아주 낮은 그러니까 답보 상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좀 지루하죠. 그리고 이제 계속 쭉 어쨌든 작년에는 2차전지 뭐 타이밍이 잘 좋아서 작년에 성장주를 많이 먹고 올해 가치주 섹터로 또 많이 드신 분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되게 답보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고 지금 해주셨던 말이 제 손님이랑 어제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손님이 어제 통화하면서 너무 재미없다고 계속 계좌가 어느 거 올라가면 빠지고 어느 거 그냥 답보 상태라고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그냥 좋은 주식 종목마다는 다 좋은 주식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쭉쭉쭉 해서 종목만 봤을 때는 다 좋은 주식들인데 지금 막 주가 급등하고 그러는 거는 사실 조금 뭐 개별 이슈 있는 것들, 제약바이오들 뭐 이런 섹터다 보니까
이거 팔고 좀 저쪽으로 외도해볼까?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대표님 그런 게 잘못 갔다가 다시 못 돌아오는 케이스들이 보통은 많죠. 그렇죠. 역으로 더 많이 물리니까. 네. 요새는 그렇습니다. 뭐 전문 펀드 매니저들도 어려운 네, 장이라고. 요즘은 그러는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거래도 많이 줄고 모멘텀 소멸이고 뭔가 확실하게 방향이 위든 아래든 지르기 어려운 장이다 보니까 좀 그쵸. 재미없죠. 진짜 재미없는 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6% 올랐다고 하니까 그것도 부럽다고 그러시는데. 네, 참.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 그 얘기는. 그래서 네. 제가 약간 기존의 815 방송 청취자들의 약간 영린이 돼서 약간 그동안 가치주가 무조건 장기 투자가 답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거의 좀 이따 듣도록 하고 일단 카카오 먼저 네. 이야기를 할게요. 네. 일단 카카오가 요즘 아주 급등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이렇게 그 여러 날 빠르게 올라간다는 게 벌써 시총 3위까지가 됐다고 네. 그러는데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카카오는 뭐 일단은 액면 분할 이후에 정말 제 생각과는 다르게 올라오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4월달 중순에 이제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사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대부분 다 팝니다. 최소한 한 5월 중순 정도에는 다 팔았을 거예요. 싼 고점 근처에서. 여기 보면 6월 초에 카카오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죠. 카카오 네이버랑 사실 좀 비교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카카오 네이버 뭐 플랫폼 전쟁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뭐 여기 다른 데서도 그렇고 다들 접하실 때가 많으니까 이거는 저는 얘기는 오늘 안 하겠고요. 다시 힌트를 좀 드려볼게요. 네. 제가 문제를 퀴즈를 내볼게요. 초록뱀, DPC, 넷마블. 게임주? 동점. 아니면 SK, SK케미칼, 뭐 SK 뭐 바이오랜드. 계열사 상장? 맞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지금 상장. 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네. 저는 이쪽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자회사 또는 지분 이제 가치가 있는 종목들의 상장의 지분 가치 반영이 이게 사실 한 몇 년 전까지만 이렇게 익사이팅하게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SK 바이오팜 하이브 그러니까 빅히트부터 시작해서부터는 시장의 유동성이 좀 많이 공급된 이 시장 이후부터는 뭔가 자회사의 상장 이슈로 그 본주가 지분가치 재평가 받는 게 조금 빨라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빅히트 상장할 때도 관련주, 앞서 말씀드린 초록뱀이나 DPC, 넷마블 되게 익사이팅한 흐름을 보여줬고 SK 바이오팜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랬고요. 지금 카카오도 약간 저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이거 말고 이 중소형주 중에서 이 섹터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토스 상장 관련 주식들, 토스뱅크 상장 관련 주식들, 그 다음에 작은 종목 중에서는 차바이오텍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한 것 중에 차트 보시면 차바이오텍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했거든요. 네. 자회사 차백신 연구소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프라인이 오히려 차백신 연구소가 훨씬 더 좋고요. 카카오뱅크하고 차백신 연구소하고 이제 같은 날 상장 심사 청구를 했고 네. 아마 7월 중순에서 7월 말 정도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마 8월 달 정도 카카오뱅크도 8월 달 상장 목표고 차백신 연구소도 8월 달 상장 목표인데 그 이슈 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회사 상장 이슈로 올라가는 것들은 그 상장 일정이 정해질 때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이것도 이제 자회사 VR 관련 회사가 또 상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 회사인데 이것도 자회사가 아직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이제 다른 방송이나 이제 보신 분들은 앞에 이제 거래량 이런 것들을 보시면 황 팀장이 왜 이런 종목을 또 들고 나와서 또 하는구나. 네, 분명히 딱 이제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 이제 자회사 상장 이슈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일단은 최근에는 자회사 상장을 하면 어쨌든 조금 공모가 당일에도 큰 상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자회사 상장 이슈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의 상승이 당분간 좀 흐름 좀 계속될 것 같고 요즘 그만큼 모멘텀이 없으니까. 네, 모멘텀이 없으니까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없다 보니까 카카오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관점에서 사실 작년 5대 주도주 중에서 저는 다 별로라고 일단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였는데 사실 카카오 네이버는 지금 사실 좀 더 올라갔죠. 근데 카카오만 많이 올라갔지 네이버는 아직
제가 최근에 안 봐가지고. 네, 네이버는 아직 정고점 못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는 저는 뭐 그냥 카카오가 올라가니까 그냥 따라가나 보다. 그냥 비교 같이 받아서. 저는 그렇게. 카카오 비싸니까. 네, 카카오 비싸니까 네이버도 같이 비싸게 판가 받아야지. 그냥 저는 그런 관점이라 생각해요. 이게 완전히 심플하게. 상전벽해라고 하잖아요. 네. 원래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네이버가 대장주고 네. 카카오가 그 뒤를 따라간다고 네. 했는데 그리고 사실 네이버는 계열사들 똑같이 다 좋은 계열사들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얘네는 전부 그 알파벳처럼 다 들고 가는 스타일이고 네. 카카오는 지주사처럼 막 이런. 네, 그래서 원래는 네이버가 더 좋아 보였거든요. 뭔가 본질적으로는. 네. 근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그 본질적으로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해석이 잘 딱 아구가 맞아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해석하려면 결국은 자회상장 이슈권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서 좀 역으로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화제, 이슈를 네. 만들어내는 네. 거에 그냥 사람들 눈이 네. 쏠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주식이 저 미국의 유명한 피터 린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주식시장 결국은 미인 선발대회라는 거를 했었거든요. 더 좋아 보이는 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은 또 명분 싸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 명분으로 주식을 팔아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주식이 이 명분으로 올라가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제 머리로는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자회사의 상장 이슈가 가장 큰 지금 재료 아닌가. 그런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카카오를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카카오뱅크의 상장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분할 매도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저도 지금 매도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군주 같은 경우는 정말 무섭게 빠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래도 우량 주고 대형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떤 모습을 보일까? 정말 이제 상장 일정이 확정되거나 아니면은 상장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 SK케미컬 같은 경우도 보면 상장하고 그렇죠. 나서 상당히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추격 매수해도 될까? 이 걱정. 그죠. 잠깐만. 그거 이제 신고가랑 겹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현대차 지금 지루하니까 팔고 카카오로 옮길까?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넷마블도 보면 이런 그림이잖아요. 이것도 쭉 올라가다가 대량 거래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고점에서 쥐어짜기 거래량 나오고 나서부터 상장 일정 정해지고 나서 이렇게 쭉 이런 거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카카오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급락 나오진 않겠지만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보지만 지금 이게 한 30% 정도 떨어졌네요. 고점에서. 이거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근데 이제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요런 지금은 사실 카카오 요런 그림까지 와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요런 그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쉬었다가 또 요런 그림 갈 수 있죠. 왜냐면 아직은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전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또 변수가 카카오는 계속 상장, 뭐 카카오페이 얘기도 그렇죠. 있고 네, 계속 상장 이슈가 있으니까 나온 뉴스 보니까 그 뭐죠? 카카오하고 커머스하고 또 합병한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재료가 자꾸 나오니까 모르겠어. 예, 다른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건 조금 제가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여기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신고가를 갈 때요. 이거는 뭐 매매법일 수도 있고. 실제로 저는 이런 식으로 오늘도 한 종목을 매매를 했었던 부분들인데 신고가를 갈 때요 거래량이 터지면 안 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그 거래량의 양 크기가 전고점 신고가의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잖아요. 이거 말고 제가 가볼게요. 제가 극단적인 사례 오늘 현대로템은 오늘 좀 이제 대북주들이 밀리면서 같이 밀리긴 했는데요. 이게 조금 좋은 사례인데요. 이거는 단기든 장기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거 현대로템은 좀 약간 말고 삼성엔지니어로 하죠. 좀 큰 종목으로 대형 조중식으로. 여기서 대량 거래가 우리가 이거를 보고 제가 이 주식은 이제 갈 채비를 맞췄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한번 신호탄이 한 번 더 수주가 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거래량이 여기 거래량들을 보시면요. 여기는 조금 얘도 좀 약간 적절한 예로 보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이라고 봤을 때 여기를 돌파할 때요. 이 거래량이 계속 이 거래량이 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잔잔바리로. 이 그림이 여기서의 그림이 되게 좋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거.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제가 그냥 차라리 극단적인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낫겠다. 이건데요.
이거 보시면 카카오를 넷마블하고 비교하는 건 자존심 상한다고 누가 글 쓰셨어. 뭐 그냥 패턴 비교니까요. 패턴 비교. 네. 농담이겠지. 네. 이거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주가는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거래량도 일단은 확 줄었죠. 네. 네. 여기서 주식을 누군가가 많이 샀고요. 쉽게 말하면 양봉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고 많이 샀고 주가가 한 반년 쉬었죠. 주가가 올라갈 때 전고점 근처에서 거래량이 별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여기도 보면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전고점에 다시 왔던 주식이 다시 전고점을 갈 때 보면 이게 저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팔 사람이 없다라는 것도 돼요. 반대로 말하면 이미 잠길 만큼 잠겨 있다라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갈 때 거래량이 없어야 제일 좋습니다. 예. 아니면 아예 앞전 거래량을 다 잡아먹어야 돼요. 아예 예, 저거 지금 시작 요거보다 요만큼 나와야죠. 더 크게 나와야 네. 된다. 네, 두 가지 중에 그냥 애매하면 밀립니다. 그러면 지금 카카오의 경우는 어때요? 거래량으로 봤을 때? 자, 밀린 사례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솔루션이 아까 제가 찾았던 건데 이거죠. 하나솔루션은 여기 신고가 돌파할 때 거래량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애매하게. 네. 이런 것들은 이거 가더라도 여기서는 저의 기준으로는 분할 매도 타임이고요. 이거는 최소한 따라붙지는 않는 거래량인 거고요. 카카오 보시면 카카오가 제가 아직은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거래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보시면 그죠? 그렇죠. 신고가 여기가 신고가인데 여기가 신고가라고 봤을 때 여기 넘어가는데 거래가 요거밖에 안 나왔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 여기서 몰렸던 사람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내 본전 왔는데 본전 심리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판다는 거죠. 그 말은즉슨 매수세가 조금만 더 붙으면 그냥 쭉쭉쭉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신고가를 매매하실 때는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좋고, 오늘 다 팔았으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건데 하츠라고요. 이거 가스레인지 후드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보시면 여기 신고가가 이게 대량 거래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그죠? 여기 대량 거래가 있었고, 주가는 이제 신고가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쫙 줄어 있었죠. 이렇게. 이런 패턴이 정말 중소형주 매매, 신고가 매매 트레이딩, 뭐 스윙 트레이딩이든 단타든 하든 간에 굉장히 좋은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모든 HTS마다 이렇게 신고가 찾아내는 기준들이 있어요. 이거는 키움증권 저희 회사 게 아니라서 이 기능이 있는데, 저는 이제 20일 신고가, 4주 신고가를 보는데 이 쭉 종목을 검색해서 쭉 보시면 신고가 근처인데 거래량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리드코프도 제가 매매했었던 건데 이것도 보면 여기 돌파할 때 보시면 거래량이 쭉 줄어 있죠. 이런 것들이 이 자리에서 사서 이거 딱 단기 매매하시기 딱 좋습니다. 네. 신고가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저는 신고가 전혀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고가 간다는 거는 시장에 에너지가 많이 응축되어 있다는, 쏠린다는 거기 때문에, 네. 한번 제가 여기 이 방송과 취지에 어울리지 않나요? 아니 뭐 돈 버는 얘기면 네, 돈 버는 얘기라서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네. 차트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기업이 당연히 무슨 당연하죠. 뭐 적자 기업인데 들어가거나. 적자 기업이어도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적자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제약바이오는 사실 적자에도 매매를 하고, 그리고 뭐 지금 리드코프는 굉장히 좀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이기도 하고요. 다 당연히 트레이딩 할 때는 차트만 보고 하진 않습니다. 네. 수급이라던가 뭐 수급이 기본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이런 것까지 조금씩 체크하면서 너무 과하게 비싼 종목도 안 하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참 이게 근데 네. 그 카카오도 워낙 투자한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또 변수가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자꾸 이렇게 상장 이슈로 나오거나 아니면 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는 이게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 거래량 터지기 전까지는 신규로 들어가기가 무서우신데, 뭐 예를 들어서 보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신규로는 당연히 지금 사기 사실 어려운 자리이기는 해요. 근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거래량이 뭔가 일정 부분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500만 주 가깝게 터졌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한 1000만 주 정도 터질 때까지는 보유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간으로. 또는 주간 단위로 조금 뭐 주간 거래량을 봤을 때 주간 거래량은 3000만 주 정도까지 나와요. 정말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죠. 10배, 지금 한 3년 동안 10배 정도 오르지 않았나요? 10배 조금 더, 여기가 18,000원이니까 10배까지는 안 됐네요. 근데 지금 한 3년 걸려서 그 정도 올랐으니까 많이 오르긴 했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그 투자법도 있다라는 거, 매매법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일단 기본 펀더멘탈은 주린이들은 일단 물리더라도 기다리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 중심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